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상담교사 따뜻한 리스너 한혜원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 상담 기법이 꼭 그렇게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초보 상담자들에게 그리고 상담자가 아닌 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면 뭔가 상담 기법이 되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네? 라는 걸 알게 된다면 조금 더 희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반면에 상담자들에게는 그만큼 조금 더 도전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상담 기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배운 것 중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론이 있어요. 바로 공통요인 이론입니다. 스콧 밀러 박사님께서 공통요인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이름이 유능한 상담자의 심리치료입니다. 자,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기존에 되게 좋은 이론들 있잖아요. 상담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4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은 다양한 이론을 다 배우는데 이 기법 하나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론에서 기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4가지를 좀 잘 알게만 된다면 상담에서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공통 요인에서 제시하는 이 4가지 요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치료 기법이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수련을 받는 것 중에서 치료 기법도 굉장히 많이 수련을 받죠. 그럼 이 치료 기법이나 방법, 이런 것들은 전체 100%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한다면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100%를 보자면 굉장히 좀 미미한 숫자죠. 이 치료 기법이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지 않는다. 근데 물론 그래도 0%가 아니라 15%라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눈치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두 번째 요인이 뭘까 한다면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이거예요. 환자, 내담자의 기대나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 오기 전에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여기에서 상담을 받으면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와요. 그러한 기대가 마치 플라시보 효과처럼 내가 가짜 약을 먹어도 내가 이 약을 먹으면은 뭔가 병이 낫겠지라고 생각할 때 드는 효과, 그게 플라시보 효과죠. 그런 것처럼 상담에서도 작용하는 이런 플라시보 효과가 또 15% 정도의 효과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치료 기법만큼 이 내담자가 가지는 기대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그 암묵적으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치료자, 상담자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조금 더 뭔가 나아질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고 내 걱정, 고민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아 라고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치료자, 상담자의 아우라 또는 역량, 알려진 역량,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하고 있는 활동, 뭐 상담실의 분위기, 전문성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자, 여기가 두 번째 요인이었고요. 세 번째 요인은 내담자의 자원입니다. 내담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 상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내담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자원이요.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금 더 개발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예민함이 자원이에요.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분위기, 변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빨리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의 예민함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걸 더 개발하는 게 나의 성장과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아이들을 만나고 내담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더 찾아서 이거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려 4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효과에 있어서. 자, 그러면요. 이 마지막으로는 30%가 남았잖아요. 이 30%는 뭐냐 하면은 이 상담자의 인격,
상담자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어쩌면 여기 30%에 해당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기법도 중요하지만 상담자와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인격에 내담자, 학생들이 감화될 수 있다면 나 저 사람처럼 해보고 싶어. 저 사람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 상담실에 가고 싶어. 라는 게 된다면 뭔가 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자원을 더 개발하고 싶은 마음도 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기대도 훨씬 더 많이 생길 거고요. 그 관계에서 자체에서 오는 30%의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굉장한 큰 효과가 이 상담에서 자리 잡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 요인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자체가 기법, 내가 어떻게 하면 기법을 개발할 수 있지? 나는 아직 아는 기법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만 포커싱을 두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조금 더 그 전문성 있게 수련하는 것들. 그런데 여기에서 기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 그리고 내담자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무조건적으로 좀 수용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장점을 좀 개발하려는 노력들. 이런 과정에서 훨씬 더 상담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초보 상담자라고 해서 내가 아직 부족해, 난 아직 멀었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꼭 초보 상담자가 이렇게 그 관계에서나 막 그 다른 우리가 얘기했던 기법 이외의 것들에서 초보 상담자가 적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더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또 초점을 둔다면 기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초점을 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유능한 상담 교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정말로 이 관계가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정말로 우리가 상담의 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람을 그냥 존중해주고 그저 들어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죠. 정말로 그대로 들어준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고 정말로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또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공통 요인 이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뇌의 발달과 관련된 거예요. 자, 뇌에 보면요. 크게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이건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데 1층, 2층, 3층이에요. 1층은 뇌간입니다. 뇌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생명, 호흡, 맥박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근데 2층이 뭐냐면 변형계예요. 큰 영역이. 이 변형계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걸 합니다. 하지만 조절까지는 못해요. 감정을 인식하고 이것들을 그대로 뭔가 표현하거나 그냥 드러내는 것들을 담당하는 역할이 변형계에서 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험을 인지하거나 뭔가 내가 막 긴장을 하게 된다면요. 이 3단계까지로 3층까지 못 올라가요. 이 3층은 뭐냐면 전두엽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능력들 있죠. 계획하고 조절하고 통제하고 조금 더 멀리 보고 약간 이런 것들, 그 고등사고 기관들 이런 것들이 다 3층 전두엽에서 담당을 합니다. 하지만 이 3층 전두엽이 발달을 하고 여기가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층, 2층도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긴장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걱정되거나 이렇게 감정이 휩싸였을 때는 이성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삶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성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2층 변형계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감 있는 관계, 편안한 관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변형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변형계가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안정된 애착을 형성을 해야지 비로소 이 억제되어 있던 신경망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전두엽에서도 내가 이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 발달을 통해서도 안정감 있는 관계를 이 아이들이 경험해 보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정감 있는 관계를 경험해 보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달래줄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 뭔가 내가 이럴 때 좀 걱정되니까 이럴 때 내가 좀 이렇게 나를 좀 다독여줘야지,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나를 위로해줘야지 라는 거를 배울 수 있기만 하다면 아이들이 뭔가 더 험난한 그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굴곡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보다 더 좀 뚜벅뚜벅 자기가 자기 속도에 맞춰서 걸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상담교사 그리고 어른들, 부모님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담 기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